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한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새로운 내일로 가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가깝지만 왠지 멀게도 느껴지는 나라 중국과 또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취업 정보 전하는 신샘 캐스터 만나보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 제작 회사인 리코에서 콘티와 작화, 채색 등 웹툰 콘텐츠 제작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웹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화와 시각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경력자나 전공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포토샵이나 타블렛을 이용한 작업이 능숙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상시 가능하며 경기도 성남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스틸 산업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세무회계와 설계 지원, 생산관리, 인사 분야의 경력자와 영업 분야의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력 및 신입사원의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19일부터 신원에서는 정보시스템팀에서 회계 프로그래머로 업무를 담당할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와 오라클 사용 가능자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경력자의 경우 실무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빌더 개발 가능자, 웹 개발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4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에서는 디스플레이 제품과 터치 전자칠판 기구를 개발할 디스플레이 기구 개발 경력사원의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직무 경험이 3년 이상이면서 3D 및 2D 설계가 가능하고 프레스몰드 설계 경험이 중상급 이상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는 평택에서 하게 되고요. 모집 기간은 5월 2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GIC의 김소정 전문위원 그리고 김민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김소정 전문위원님은 여러 번 저희가 모셨는데 오늘 김민서 위원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동방항공에서 7, 8년 정도 객실 승무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동방항공에 재직할 당시에 좀 좋은 기회로 교관과 인사팀 부팀장으로 면접관을 좀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학 출강을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GIC 전문위원으로서 오늘은 중국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쩐지 좀 이렇게 승무원 출신이셔서 그런지 말씀이 우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이제 중국 취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니면 중국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취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중국어는 이제 거의 영어 다음으로 필수 언어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오늘은 중국 취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중국 항공사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국내 항공사가 아니라 또 저희가 뭐 지난주엔 아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의 경우는 일단 중국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네. 우선 중국어를 많이 활용하고 싶다라는 네. 게 좀 개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중국 현지 문화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계 기업에 입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외화를 벌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잖아요.
예, 국위 선양을 네,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계 기업에 처음 지원을 하게 됐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소정 위원님과 김민서 위원님 모두 이 국내 항공사가 아니라 외국계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자, 국내 기업보다 외국계 기업에서 특히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자, 국내 기업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시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외국인 동료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도 문화를 좀 배울 수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도 또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의 경험은 네. 이직 시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예. 조금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 주셨다시피 외화를 벌 수 있다는 장점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지만 이 해외 취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은 가득하지만 도전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외국어를 현지인만큼이나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도 참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 김민서 위원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어로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에요. 부담이 많이 네. 되죠. 네, 좀 많이 막막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제2외국어나 해당 언어에 대한 부분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는 앞에 있는 면접관이 중국인이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사실 이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영어로 어필을 하시는 경우도 가능하겠고요. 네, 그리고 중국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이 아니더라도 사실 직무 분야에 얼마만큼 적합한 인재다라는 부분만 확신을 갖고 본인 PR을 하실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유창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입사를 어쨌거나 운이 좋아서 했어요. 했는데 그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 것이고 또 100% 알아듣기도 힘든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저희 근무 기간 내에서도 네.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어학 능력 평가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네.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본인이 사실은 느껴요. 너무 네. 불편하다라는 답답하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조금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언어는 좀 그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계 기업의 차별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중국 기업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진짜 뭐 이런 거는 잘못 알면 좀 실수할 수 있다 싶은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 기업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중국은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중국 말고 네. 일본에도 또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일본도 굉장히 가깝지만 다른 점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넓은 나라예요. 굉장히 큰 맞아요. 대륙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투리가 있고 또 중국어를 굉장히 그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만다린이죠. 만다린을 많이 예. 공부하세요. HSK, 그죠? 네. 근데 아무래도 칸토니즈라는 또 언어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동 지역에서 쓰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끼리 굉장히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끼리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나라 문화와 분위기를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좀 문화를 이해하고 내가 다가간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냥 우리가 대륙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요. 또 시간도 이 표준시가 있다고 하지만 각각 지역 따라 해가 지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좀 김민서 위원님께서 좀 더 추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중국 동방항공이 본사가 상해이기 때문에 오. 좀 상해에 있었던 시간이 좀 깁니다. 예. 예, 들어보니까 아나운서님께서도 상해에 조금 계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저도 잠깐 상해에 있었는데 얼마나 계신 거죠? 저는 한 7, 8년 정도? 오, 이게 굉장히 보통은 긴 한국과 시간을 한국과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지만 네. 그래도 좀 상해의 문화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좀 크게 중국의 기업 문화로는 제가 느꼈던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제 관계를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쵸. 관시 문화라는 관시.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시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혈연과 지연, 학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긴밀하게 좀 도움을 요청할 때 조금 더 많이 도와주는 그런 거랑 약간은 보이지 비슷할 않는, 수 있는 네. 네, 그런 끈이라고 보실 수 있을 네. 텐데요. 조금은 내가 어떠한 부분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꼭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점 때문에 신입으로 근무했을 때 좀 애먹었던 일이 많았어요. 그래요? 실제로도 좀 업무를 잘 안 도와주시거나 좀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빠른 처리가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예. 또 반대로 이와 비슷한 부분이 또 만만디 문화이다 예. 보니까 좀 업무 자체도 여유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 문화를 좀 친숙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약간 투자를 해서 네. 시간을 갖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혈연, 지연 이런 거 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그럼요. 외치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그런 게 관시 문화가 남아 있다는 점을 또 기억을 하고 입사를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즘 중국 기업에서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많이 좀 환영을 하는 분위기인지 궁금해요. 사실 중국인은 워낙 그 노동시장이 크잖아요. 인력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지인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외국인 채용이 문을 좀 따로 열어놓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국 현지 상황에서는 이제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조업 분야보다는 지금 현재 고부가치적 산업 및 서비스 산업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IT 기업, 화장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재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선호하는 인재상으로도 많이 뽑혀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취업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과의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외국인들 사이 안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한국인들 내에서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보통 취업을 하시고 아니면 네.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중국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중국 면접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까? 어떤 취업 과정 같은 게요? 지원하는 직군에 따라서 면접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대다 면접을 보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채용 규모에 따라서 지원자와 면접자 간의 또 사이가 좀 수는 다르지만 보통은 면접관 두세 명이 평균적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두세 명의 면접관이 지원자 한 명을 심층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야겠네요. 사실 다대다 면접이나 일대다는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옆에 지원자들과의 어떤 페이스도 많이 말리는 것 네. 같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다대다는 정말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무래도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셨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중국 항공사 취업에 좀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중국 항공사를 지원할 때 면접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면접은 또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면접 시간은 일단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물론 차수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1, 2차의 경우에는 한국 지사가 있다면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한 10분 남짓. 그리고 이제 조금 더 3, 4차 심층 면접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아니, 보겠습니다. 면접을 4번이나 보는 거예요? 네, 동방항공의 경우는 면접이 4번이나 진행이 됩니다. 네 번이나요? 네. 4번 다 네네. 각각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네,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차 면접의 경우는 실무진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항공에 재직 중인 지금 선임 분들께서 직접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면접관이 5분 정도, 그리고 지원자 같은 경우는 8분에서 10분 정도로 굉장히 네. 다대다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차의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 영어 부분이 이제 골고루 나오게 되지만 3, 4차 차수로 올라갈수록 이제 본사분들이 직접 면접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네. 모든 5분 정도 되시는 면접관 분들이 전부 다
중국인이라는 점이 크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방한하셔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자, 면접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처럼 좀 압박 면접 이런 것도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압박 면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금 긴장을 풀어주거나 네. 지원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오늘의 기분 상태라든지 컨디션 등등을 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친근감 있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좀 고맙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사 질문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자기소개를 꼭 시키기 때문에 네. 지원자가 본인의 강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력서 상에 있는 부분이더라도 본인의 강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자기소개 같은 거는 중국어로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하는 것이 그 배려하는 입장이기도 예. 하고요. 또 본인이 이제 앞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쵸. 중국인들과 함께 동료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라는 게요. 우리나라 말로 준비를 하는 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짧은 뭐 30초에서 1분 동안 어떻게 임팩트 있게 나의 이미지를 좀 심어줄까 한국어로 할 때도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중국어로 하는 자기소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임팩트 있게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원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감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자신감을 가지고 인사말들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소개할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직접 면접을 또 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잠깐 짧게라도 이렇게 좀 그때 당시에 경험을 살려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요즘은 이제 지원자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직자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인사말을 그럼 한번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존경하는 면접관님 안녕하십니까? 尊敬的面试官你们好各位考官你们好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본인의 성격을 어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성격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我的性格开朗活泼我的性格开朗活泼 만약 기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성심성의껏을 다해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如果我被贵公司录用的话全心全意的工作谢谢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아니에요. 저는 동방항공 비행기 탄 느낌이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정말 뭐 중국분처럼 이렇게 해주시니까 역시 좀 합격자의 중국어는 다르네요. 네. 자, 이렇게 이력서도 이제 저희가 고민입니다. 뭐 자기소개를 일단은 준비를 했지만 또 이력서 먼저 서류로도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좀 조금만 팁을 좀 주시면요. 이력서 작성에 있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학력, 지원 동기 등등을 좀 입사 지원서 안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 조금 국내 입사 지원서를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그래요? 있겠습니다. 네. 네네. 일반적인 이력서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채용 공고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력서 양식이 비슷하다는 건 참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김소정 위원님, 저희가 자기소개로 처음에 이렇게 포문을 열잖아요. 그때 이건 좀 주의를 해라, 이런 거 좀 준비를 해라라고 좀 또 한마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좀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감 있게 좀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또 태도와 좀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직무와 함께 이 기업에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게 좀 전달을 간략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많은 지원자들이 굉장히 외국어를 달달달 외워서 이제 말을 하시는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발표가 아니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운 느낌을 나는 것보다는 수준급의 어휘를 또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시면서 좀 대화하듯이 하는 답변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일단 멘탈 관리부터 네. 똑바로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항공사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항공사 취업 면접하면 사실 뭐 무엇보다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장이나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복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간색을 원피스를 준비하신다거나 자켓을 준비해서 조금 더 눈에 띄어 보이면 좋지 않을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그런 모습보다는 중국 기업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 검정 자켓과 치마나 바지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 특히 항공사 준비를 하는 분들의 복장을 보면 거의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이런 거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중국 취업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뭐 한국과 다르게 준비를 하거나 더 추가로 뭐 이렇게 좀 비용이 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준비하던 그대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조금 복장에 있어서는 자율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이미지를 좀 더 강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이라면 사실 뭐 원피스 정장이나 색상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취준생들 마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눈에는 띄고 싶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튀면 또 안 되는 그 중간을 유지를 하는 게 참 힘든데, 자, 우리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죠. 이력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지난주에는 영문 이력서 레주메 작성법을 배워봤습니다. 중국어 이력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중국어 이력서는 지엔리 혹은履历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국내 입사 지원서를 아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개인 신상과 학력, 그리고 본인의 경험, 그리고 경력,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경험이라든지 취미 특기 정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작성을 하실 때 좀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서식이 자유로운 경우 같은 경우는 국내 지원자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 파일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 파일 형태가 중국에선 사용하지 않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워드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어는 한자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자가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 같은 경우도 빵송체라든지 심슨체 같이 간자체가 간체자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중국어의 간체자 작성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력서 이야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이력서만 쓰면 되는 거죠. 뭐 영문 이력서처럼 커버레터라든지 이런 게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대륙이 넓다 보니까 홍콩은 영어로 면접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원 서류도 영어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자소서를 내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기 때문에 영어 면접과 영어 지원서, 영어 이력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같은 중국이라도 정말 준비할 게 제각각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뭐 잠깐 이제 홍콩 면접이나 홍콩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홍콩은 광동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면접을 할 때도 따로 이 표준어, 그러니까 만다린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일단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정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준비하시는 게 우선적이지만 그래도 중국어를 당연히 할 줄 알면 조금은 가산점 내지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어가 좀 힘들다, 아직 좀 낯설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홍콩에서의 취업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거기서 좀 더 공부를 해서 또 국내, 그러니까 대륙으로도 또 준비를 또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이력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레주메처럼 자유 형식은 아니다. 한국어의 이력서와 좀 상당 부분 유의하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또 이력서 사진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진이 일단 저희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항상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 좀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이렇게 머리를
복장을 풀고 찍어도 되는지 좀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헤어의 경우는 단정하게 앞머리를 좀 올린 상태의 머리, 그리고 조금은 헤어 포니테일 상태가 가장 단정해 보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짧은 머리라고 한다면 드라이 상태가 유지된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이크업인데요. 메이크업은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생기 있어 보이게 좀 부분만 생기 있어 보이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복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복장, 그리고 남성 지원자의 경우 넥타이 차림을 하신 정장 사진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굳이 한국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깔끔하고 좀 밝은 느낌의 사진을 첨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소정 위원님, 저희가 이 항공사 지원 말고 다른 그냥 일반 중국 기업을 지원을 할 때도 이런 사진들이 중요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실 때 좀 인사 담당자 측에서 저의 첫인상을 미리 좀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진을 부착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만약에 좀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는 사진을 내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내지 않으셔도 되겠죠. 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숙지하셔가지고 좀 사진은 준비해 두시고 만약 없는 기업이라면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인사 담당자 측에서는 첫인상을 면접을 면대면으로 보기 전에 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혹 이제 지원자들 중에서도 어학연수 경험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공모전 여러 가지 경력이 많은 지원자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그 이력서가 칸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3개나 많게는 5개 칸 정도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수정을 하건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직무와 연관을 하셔서 이 직무에 좀 도움이 되는 어학연수라던가 아니면 뭐 자격증이라던가 그런 거면은 괜찮은데 너무 좀 쓸데없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다 쓰신다면 좀 그거는 좀 감점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3칸으로 아니면 5칸 정도일 텐데요. 그 부분을 좀 추려서 선별해서 이력서 상에 좀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베스트 3. 네, 기본 서식의 형태를 조금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좀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국어 이력서 우리에게는 많이 낯선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민서위원님께서 좀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력서 서식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나올 겁니다. 네. 바로 윗부분에는 이제 상단에 개인 신상 부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과 중문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등등의 간단한 개인 신상 정보와 그 아래 고등학교부터 학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순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객실 승무직의 이력서를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 신장과 체중, 뭐 시력, 취미 특기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소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종교가 작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아랫부분에는 이제 어학 부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당 언어에 대한 증빙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오른쪽 란에는 이제 각종 자격증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방금 말씀 나누셨던 부분처럼 조금은 직무와 관계가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학연수 국가 및 지역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중국에서 연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짧은 경우라도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재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순으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혹은 위에 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고등학교부터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꼭 반드시 최신 순부터 작성한다라는 부분을 지키지 않더라도 흐름만 갖도록 날짜만 정확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중국어 간체자로 네. 변환해서 쓰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어는 한자인데 어떻게 컴퓨터에서 작성을 맞아요. 하느냐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 자체를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병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한어 병음을 직접 타이핑하셔서 하시면 한자가 바로 변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간체자를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통해서 문장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문장을 번역하시거나 사용하는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 참 한국어 키보드가 얼마나 간편한가, 편리한가를 또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정치 소속을 물어보는 칸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낯선데 어떻게 좀 접할 수 있을까요? 정치 같은 경우는 한 13가지 정도로 이제 당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긴 합니다. 예. 정치 소속이라던가 해당 단체명을 적는 칸이 있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을 생략하시거나 혹은 뭐 조금은 센스 있게 피해 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적인 형식이라고 한다면 뭐 칸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다운로드 받았던 지원서에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조금은 이제 외국인 동료와도 조금 대화 시에도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외국인이니까 좀 적절하게 대처해서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특히나 또 외국에서 일을 하려면 정치나 종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규칙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좀 지원하시는 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그 칸을 좀 넣어야겠다, 나는 넣어야겠다, 좀 걱정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정치 성향이 좀 큰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좀 기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센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치 있게. 다양성을 아무리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도 아닌데 해외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뭐 기업은 많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어떻게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거는 어디서 좀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키페디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 네. 이게 이제 한국어로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찾으셔야 돼요. 아. 영어로 찾으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립일부터 시작해서 예. 기업 규모, 뭐 설립, 뭐 연도, 뭐 기업의 목표까지 정말 네.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역사까지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영어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숙지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또 중국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월드잡에도 국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월드잡 플러스 혹은 워크인 차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이제 중국어를 많이 하지 못해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워크인 차이나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예. 네, 상해 위주의 취업처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중국 한국 상해나 제 상해 한국 유학생 연합회 등등의 카페나 이런 부분에서도 채용 정보를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www.58.com 혹은 51.com 등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해외 취업 이야기를 할 때 그 지난번에 동영상 면접 네. 맞나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하는 면접 이야기를 많이 네, 했었는데 제출하는, 네. 제가 이름이 좀 깜빡했습니다. 근데 중국 취업에 있어서는 동영상 면접보다는 아직은 면대면 면접을 좀 선호하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네, 이제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요. 작년과 함께 그때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다운받아서 네. 본인이 셀프 촬영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대면으로 좀 채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국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께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좀 팁을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어 공부를 굉장히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어만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중국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들끼리도 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투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좀 많이 숙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좀 배우려는 자세를 함께 좀 해나가신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해가 일적인 부분에서 언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문화 차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문화까지도 이해를 해야 중국 취업 성공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GIC 김인서 전문위원 또 김소정 전문위원과 함께 중국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